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큐 뉴스 케어맨입니다. 10월 18일 오늘의 투자 포인트 정리, 포트폴리오 종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말고요, 주말에도 또한 10종목 정도 다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급하지 않은 종목들 하고요. 최근에 보면 새롭게 또 우리가 투자할 종목들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조금 긍정적인 시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양극화 과정이 좀 벌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 관련만 아니면 웬만한 것들 여러분들이 보고 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수 포인트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조금 이야기 드려서 포트폴리오에 새롭게 신규 편입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도 좀 보고 있던 종목들이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체크해 보시면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오늘 전기 관련된 부분, 전력 인프라 관련된 부분 이런 건 조금 소강 상태일 거면 틀림없습니다. 어제 미국발 뉴스로 인해서 주가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뭐 짧게라도 차익물이 좀 나올 거고, 지금 환율이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점들도 시장에 악영향을 좀 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일진전기하고요, 유바이오로직스가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상에서 10% 이상의 수익을 진행하고 있어서 모니터링 계속 진행할 거고요. 신규 편입한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조금 소폭 플러스 상태, 한국항공우주도 플러스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드리블 해야 돼서 잘 나가야 되는 부분들을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플러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외국인 선물 포지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주 보여드리지 않겠습니까? 자, 달라진 점이 있죠. 고점이 상방으로 올라갔다는 점. 이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2600 하방에서 있을 때는 크게 두려워할 내용은 없다. 그리고 양극화되는 과정들이 있어서 안 좋은 것만 버려버리면 나머지 것들은 홀드하고 갔을 때 괜찮은 분위기가 형성이 될 거다. 사실은 근데 종목별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모멘텀 플레이 하는 것들이 있고 실적 플레이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실적 플레이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들이죠. 모멘텀 플레이 하는 것들은 정말로 시그널 플레이를 해야 된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건지 실적 플레이를 하는 건지 그것들은 좀 생각해 볼 요량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 하방도 조금 올라오면서 수축되는 구간, 이 구간이 들어서 되면 동선적으로 변동폭이 많이 나타났다. 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런 요소가 상당히 많았죠. 좀 정신이 없거나 뭐가 주도주야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기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곳곳에서 한 번씩 찌르고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다 따라잡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보유자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정신이 없었습니다. 장도 별로 안 좋았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다음 주 같은 경우는 하방 포지션이 어때요? 지난주보단 어떻게 좀 높아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수가 더 크게 하락할 부분은 아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상방을 좀 더 위쪽으로 당겨줬다는 건 이것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항상 이런 구간이 나타날 때는 좋은 주식을 매수하는 쪽으로 더 열심히 종목 발굴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시면서 다음 주 기대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진전기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 현황부터 좀 체크해 보면 뭐 양호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뭐 이 정도, 보통 대부분 보면 지금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소강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사실은 상당히 파이팅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쉬어주는 것도 맞고요. 오늘은 또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저 브레이크 타임 가는 건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경우는 뭐 익절 라인 잡고 가시면 되겠죠. 여기 매물대만 깨지지 않으면 저는 그냥 홀드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개념을 좀 설정을 하세요. 중턱에 잡을지 아니면 아래쪽에서 잡을지 이런 것들은 좀 선택을 하셔야 되고, 통상적으로 보면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 보통 기술적으로는 5일선 이평을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계속 드리블해서 나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좀 헷갈리신다라고 그러면 5일 이동평균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보통 정석 플레이라고 하는데요. 5일 이동평균선 라인에서 익절 라인 잡고 가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것들을 갖다가 수익을 추구할 수도 있고, 뭐 만족한다라고 하면 수익 실현하시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건 우리가 요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좀 진행을 했는데,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일수가 많지 않아서 비중이 뭐 100%까지 못 가서
없어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뭐 지금 같은 장세에서 수익이 나고 있는 것들 상당히 괜찮다. 대부분 아마 15% 이상은 수익률이 커버링 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주말 가는 과정에서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전선이나 전력 인프라, 전력 설비 뭐 이런 개념으로 좀 접근하는 것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앞으로는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소형 원자로까지 필요하잖아요. 실제로 AI 데이터 센터가 먹는 전기량이 뭐 캘리포니아 한 주가 우리나라가 뭐 사용하는 전기량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아마 대부분 뉴스는 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좀 생각해 보면 적정한 수준에서 매크로만 깨지지 않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홀드해서 가는 것들이 좋다.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만약 업사이드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음번부터는 물량을 조금 더 담아줄 수 있는 내용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서 물량을 추가로 담을 이유는 없죠. 사실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 번 더 보시고 한 번 더 업사이드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과정이 생기면 혹시라도 그럴 경우는 뭐 내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에서 뭐 10에서 20%는 추가적으로 또 매수를 또 추진해가면서 추격 매수라기보다는 수익을 더 추구해 나가는 과정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일렉트릭 같은 경우 어제 제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 하셨잖아요. 저 양봉이 좋은 양봉이냐, 그렇지 않은 양봉이냐 해서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저런 겁니다. 좀 더 하방에서 터져야죠. 그리고 연속 이틀 나왔는데 저 양봉이 플러스가 상당히 크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뭐 100% 맞는 건 아닌데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자기 있는 이런 것들은 그닥 신경을 쓰지 않는 것들이다. 이게 왜냐면 상승 반전하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전일 음봉을 갖다가 제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요. 좀 눌려 들어오면 매수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항상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20일 라인, 이 라인 근처가 의미가 있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수주량 많아지고 앞으로 뭐 3분기, 솔직히 4분기는 항상 보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좀 비수기인 경우가 더 많아요. 지난해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그런 점 생각해 보시고 이게 좀 더 주가가 또 상승해서 올라가려고 한다고 그러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종목이 또 한 번 더 랠리하기 시작을 하면 지난해 같은 경우도 우리가 6만 원대에 우리가 매수를 해가지고 재미있게 또 한 10만 원 넘게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이 이거 한데 실제로 우리가 기다린 게 3개월이에요. 대신에 장점은 있죠. 바로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어떻게 돼요? 매수를 갖다 많이 해서 종목 비중을 100% 가져갈 수 있었죠. 그래서 수익성도 상당히 높게 가져갈 수 있었던 점은 상당히 큰 장점이었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계산면적으로 보면 저는 약간 중장기 투자 개념으로 좀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LS 일렉트릭 대신에 일진전기를 더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이유 중에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요. 그러니까 약간 스몰캡들은 어때요? 좋은 이슈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만 이렇게 좀 무거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게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그 구간이 들어서야지만 주가가 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이게 같은 포트폴리오 하더라도 항상 대장하고요. 대장은 아니죠. 거기 LS 일렉트릭 대장은 아닌데 HD 일렉트릭 요즘 효성중공업이 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달리고 있는 바 올라타는 것보다는 매수량을 갖다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양이 전 중요하다고 봐요. 앞으로 오를 건데 그렇죠. 네, 오를 건지만 우리가 충분히 또 보유 비중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갖다가 선정해서 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HD 현대일렉하고 효성중공업 대신에 LS 일렉을 좀 중장기 포지션으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씩 매수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아직 뭐 매수할 타임 아직 뭐가 들어오면 돼요. 이 중에 아랫단에서 양봉 보시고 그 다음부터 한번 매수하시고 급하게 매수할 필요가 절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천천히 매수하면 좋습니다. 그냥 양봉 볼 때마다 조금씩 내가 비중이 10번이다 그럼 10회 분할 매수하시면서 가시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종목이 바로 예를 들면 우상방으로 빵빵빵 이렇게 치고 갈 만한 내용들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왜요? 사실은 3분기나 4분기 예상 가이던스가 아주 높진 않아요. 근데 소유장고는 많고, 근데 초고압 변압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LS 일렉 같은 경우가 초고압 변압기에 대한 증설 이런 거 진행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매출과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는 2025년 이때가 좀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이던스는 2025년도에 LS 일렉이 포커스가 많이 잡혀 있다.
자, 유바이오로직스 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글쎄요. 홀드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변동폭이 컸죠.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종목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 셀트리온 이런 게 주가가 많이 내렸잖아요. 그 영향 때문에 운봉이 들어온 거라 생각이 들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단 그냥 꼽니다. 그래서 일단 홀드하고 좀 가시고, 일단 저는 13,500원에 일단 알람을 걸어 넣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계속 가시면 좋겠고요. 유바로지스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얘기 드릴 건 없고, 요것도 지금 여러분들 꽤 많은 수익이 진행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20% 이상 가고 있습니다. 잘 성과 좋게 내서 그래도 한 30% 이상 낼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 같이 호흡 맞춰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맥스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최근에 보면 그동안 이야기 드리지 않은 생뚱맞은 종목 이런 것들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11월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업황이나 그리고 중국에서도 또 계속 경기 부양책 효과는 별로 없다 있다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아무 짓도 안 하는 것보다 뭔 짓을 하고 있다는 건 글쎄요. 어쨌든 그 경제 성장률 5%는 어떻게든 또 지금보다 예를 들면 낮은 구간은 커버하겠다 이런 의미로 좀 해석을 하면 아주 네거티브한 시장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코스맥스는 최근에 단기 약자 같은 경우는 중국 매출 부진하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비중을 좀 낮춘 이 부분 때문에 주가 하락폭이 상당히 컸어요. 실제로 다른 종목들은 이 정도 중간 와가지고 자리 잡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충분히 저는 밸류에이션 다운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좀 봐줄만 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원하는 수익률은 제가 볼 때는 15 이상, 퍼센트 이상 나오게 되면 저는 수익 실현을 좀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 콜마를 이야기 드리지 않는 이유, 한국 콜마가 나빠서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고요. 한국 콜마 상태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올라가긴 올라가겠죠. 근데 이 수익률 탄력성이나 수익률을 만약에 똑같은 분위기 타고 만약에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한국 콜마보단 주가 수익률이 코스맥스가 좀 더 좋다 이렇게 좀 분석이 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 게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코스맥스 비중하고요. 코스메카 코리아를 두 개를 더블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떻게 돼요? 좋게 올라가는 것들은 이런 케이스는 이런 것들이죠. 두 개를 잡았는데 더 세게 달려가는 건 홀드하고 좀 작게 올라가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대략적으로 차익 실현도 해주면서 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 지금 요즘 요것도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77에서 이렇게 올라가지고 한 9만 원 이렇게 가면 기본 수익률 나오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좀 볼 거다. 그래서 둘 중에 글쎄요. 어쨌든 전략을 그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두 개를 보통 보면 저도 보통 포트폴리오 두 개 정도 가져가는 경우가 꽤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하나가 크게 달려나가면 어떻습니까? 예, 요거는 버리고. 자, 그럼 생각해보요. 아파트 말씀드린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있고 LS 일렉트릭도 이게 더블 포트폴리오잖아요. 근데 일진전기는 달립니다. 근데 일진전기 올라가도 어떻게 돼요? 또 차익물 나올 때쯤 되면 그건 던지고 LS 일렉 또 받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포트폴리오 구성해 나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네, DBI텍, 제가 4만원 이하에서는 바이하자 계속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유효하고요. 계속해서 평단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크게 예를 들면, 이게 이슈가 터지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좀 기다려줘야겠죠. 아무리 결과물이 나올 때는, 통상 보면, 제가 볼 때는 내년도 계약분을 갖다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실사하고, 그것에 대한 테스트하고 이런 과정들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년도 물량에 대한 계약 여부라든지 전력 반도체 이런 것들 생각하는 것들이니까 제가 보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DBI도 하고 있는 것들은 수주 내용이 좋으니까 공정 증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초입에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처음으로다가 이제 이 1분 21선 윗단으로 올라가고 지금 이렇게 기간 조정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래로 터져봤자 우리가 크게 미스테이크 하지 않습니다. 상방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계속 저는 홀드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인텔리테크 같은 경우 원앱이 사실은 8월, 9월 이쯤에서 서비스 진행하니 안 하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지연됐다고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내용이라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도 저점 구간은 여기니까 이 구간에서 평단 조절을 조금 더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야 52,000원 이 정도 레벨에서 있어서 특별히 큰 데미지는 없는데 56층에 계신 분은 이거 정리를 좀 배드 시그널 나오면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 것들이고 밑에서 다시 매수하고 싶다면 저 하방에 들어오면 다시 매수해주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고 저는 조금 더 한번 아마 하반기 가면서
자금 여력이 좀 생긴다 하고 하면 뭐 조금 더 평단 조절할 수 있다면 할 수 있고요. 지금 정도 선에서는 그냥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데미지는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 시장 상황 확인하고 어쨌든 3개월 이내 다시 모멘텀은 있는 거니까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하락할 만한 사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은 21선 기준으로도 어떻게 돼요? 박스권을 가는 기준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리듬을 보시면 이 개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현재 기준은 특별히 얘는 모멘텀이 없잖아. 이건 모멘텀 종목 아니겠습니까? 원앱 서비스 게시 이거 가지고 예를 들면 주가가 활활활 달려오르고 야 실적이 이제 더블업 될 거야 이런 내용들을 기대감을 가지고 선반영할 종목이니까 그 모멘텀 플레이 한다고 그러면 이 안에서 돌지 않습니까? 지금 21선이 중심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52,000원 이 라인, 2,500원 이 라인이 딱 가운데 라인이거든요. 이 점을 좀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플레이를 갖다 여러분 임해 주시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 아래쪽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저는 뭐 괜찮다라고 생각이 돼요. 평단 정도가. 그래서 그러면서 한번 좀 생각을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3개월 금방 갑니다. 지금이 10월 중순인데요. 자, 11월, 12월 이 정도 생각해 보면 그죠? 선반영 한다고 그러면 이제 뭐 한 달 좀만 더 기다려주고 나면 근데 저 주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제가 추정하건데 저 구간 내에서는 10월 중에 마무리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볼 때는 인공위성 2기 같은 경우는 트럼프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이슈만 나오게 되면 어때요? 주가는 업사이드로 볼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 기업의 동사의 실적은 영업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해서 가야 된다. 이건 실적 플레이 하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추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이고 모멘텀 플레이라는 점 그래서 실적 플레이 하는 종목하고 좀 다르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 드린 뭐 일진전기라든지 LSLA라든지 뭐 화장품 관련주든지 이런 것들하고는 조금 개념이 좀 다르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젤 로보틱스, 자, 2팔 아래쪽에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몇 번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양봉. 자, 여기 밑에서도 또, 이렇게, 저는 그 분할 매수할 때 기본이 아래쪽으로 빠질 거잖아요. 제가 아래쪽으로 빠질 건 충분히 인지하고 설명드린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 이 구간, 요 라인, 이 장대 양봉 터진 안에서 평단 조절하는 건데, 양봉 보일 때만 평단 조절 조금씩 해주면 된다. 그리고 치고 치달아 해버리면 그때는 뭐 홀드하고 고 이렇게 하는 내용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건 기대치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웨어러블 로봇 출시 관련된 내용에서 이슈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CES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좀 가지고 같이 접근하고 기다려보면 된다. 이런 경우는 사실 기다려야죠. 이 종목도 또 어떻게 돼요? 실제로 실적 플레이 하는 종목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성장주의 개념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거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봤죠. 저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제 이걸 갖다가 단가 조절하면서 플레이 하냐 이런 개념이지. 약간 이건 플레이성 개념이죠. 그래서 인텔리언테크는 내용도 조금 있지만 어쨌든 영업 적자가 나는 회사고 엔젤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 적자가 나고 있는 회사는 대부분 뭐 한다? 이슈와 모멘텀 플레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220일 이건 이번엔 잡으셨겠지? 제가 몇 번 강조를 했으니까. 그렇죠? 일단은 주가가 3% 이상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홀드 앵코 갑니다. 배드 시그널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가야죠. 이 상황에서는. 언제 위로 튈지 모르니까 혹시라도 만약에 여기서 다시 뭐 아랫방으로 튄다 그러면 던져버리고 여기서 진짜 아랫방으로 있잖아요. 음봉 빵빵 떨어지잖아요. 그럼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뭔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하반세 잡을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죠. 지금 3% 업이 수익 진행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절반 정도 털어내는 거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1% 이상에서는 털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개념을 좀 설정을 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봉이 121평 있지 않습니까? 하방으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그땐 정리하고 다시 매수하는 거예요. 배드 시그널이니까 단기적으로 해소될 만한 이유는 없으니까 말이에요. 자, 그렇게 개념을 잡고 여러분들 드리블해 나가시면 되겠다. 뭐 여러분들이 아니라 저도 그렇게 드리블 할 겁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플러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현민이었습니다.